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직류전동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직류전동기의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것은, 자, 여러분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X표를 쳐주시고 맞는 것은 하면 동그라미 표를 쳐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X를 쳐주시면 우리가 틀린 것을 찾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리마인드가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역기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자전류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등가저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분권을 그리든 직권을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왜? 뭐라고 말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타여자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쪽은 이렇게 되겠죠. 계좌 쪽은 사실 상관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가 될 겁니다. 발전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자전압 V가 될 거고요. 네, V가 되겠죠. 그리고 역기전력 E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아마 부하전류, I가 될 수도 있고, IA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같으니까 IA다 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기자 저항을 우리가 RA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뭐를 뽑아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단자전압 V에서 IA, RA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E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기자 전류에 관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 전류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자, IA 남고요. 자, V-2에 RA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조건에서 역기전력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 역기전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결국 요 최종적인, 자, V-2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빼지는 게 커지니까. 많이 뺐으니까.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당연히 얘도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기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자전류는 감소하는구나. 맞는 설명입니다. 역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기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E라고 하는 거고, 결국 발전기에서 유기전력과 공식이 같습니다. K, 파이,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다? 속도의 비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회전 방향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크기라는 것은요. 회전 방향이 바뀌더라도 극성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부하가 걸려있을 때에는 역기전력은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아진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요 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V-RA, RA가 E라는 식이 있죠. 이랬을 때 지금 뭐라 했어요? 부하가 걸려있다. 부하가 걸려있다는 말은 뭐예요? 부하가 걸려있다라는 말은 부하라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기전력은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말은, 자, 여기 보시면은 부하가 증가했다. 즉, 전류가 증가했다는 말은, 자,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V에서 빼지는 게 커진 거죠. 그럼 뭐가 돼요? V가 E보다 큰 거 맞나요? 따라서 이걸 넘기셔서 보셔도 되죠. V는 E 플러스 IA, RA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커지니까 뭐예요? 결국 V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V가 뭐보다 크다? E보다 크다. 즉, 공급전압이 역기전력보다 크다라는 거죠. 역기전력은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답은 3번이 됨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류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 이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120V, 전격 전류 40A, 전기자 저항 0.1ohm이다. 자, 그랬을 때 전부할 때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려면 뭐라고요? 자,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려면 단자 전압은 몇 볼트를 공급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직류 전동기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요까지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전격 상태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상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특정
발전기라고 얘기를 안 했죠. 뭐 직류 발전기인데 분권이니 직권이니 뭐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뒀기 때문에 뭘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전 타여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계좌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계좌 쪽도 이렇게 일단 그려볼게요. 자, 그럼 발전기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발전기에서 120V가 들어갔죠. 들어간 게 아니라 120V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20V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전격 전류, 즉 나오는 전류가 몇 암페어다? 40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기자 저항은 0.15ohm이다. 0.15ohm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유기기 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유기기 전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기기 전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왜냐면은 여기 조건이 뭐예요?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을 시키려면, 즉 전동기에서의 N값과 발전기에서의 N값이 어떻다? 같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이 유기기 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K-파이-N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죠? K-파이-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값은 결국 전동기에서의 역기전력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기전력의 공식 또한 뭐하다? 얘로 동일합니다. 당연히 자속, 여기서 계좌 같은 경우는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속도까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E라는 값이 뭐다? 발전기에서 걸리는 이 값이, 발전기에서 걸리는 이 E의 값이 전동기에서 걸리는 역기전력의 E의 값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자, 그럼 일단 이 E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E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준다? 마이너스 0.15에다가 뭘 해준다? 40을 해줍니다. 자, 이게 뭐가 된다? 1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100분의 15 해가지고 4를 곱하면 6V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는 126V가 되는 겁니다. 126V가 되는 거예요. 즉 126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전동기로 바꿔볼게요. 전동기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반대로 되게 되겠죠. 이렇게 40A가 되겠죠. 얘는 뭐가 돼 있어요? 얘는 똑같다고요. 회전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단자 전압이 달라지겠네요.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쟤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26이죠. 126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단자 전압을 V라고 해볼게요. 요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V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했더니 E가 되었다. 자, V는 마이너스 40 그리고 곱하기 0.15를 했더니 뭐가 되었어요? 126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40 곱하기 0.15가 뭐였어요? 6V였죠. 따라서 6V를 넘겨주시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6이 돼서 132V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32V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발전기를 전동기로 바꿨기 때문에 다른 조건 다 동일합니다. 전압 강화가 되는 요 값도 동일하기 때문에 6V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기기, 뭐 전기 기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상관없겠지만, 자, 이러한 값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문제를 볼 때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걸 구하고 있지? 왜 등가율을 구하고 있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P 킬로와트, N, RPM인 전동기의 토크를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자마자 이런 식이 기억이 날 겁니다. 맞다, 우리가 이런 식을 배웠던 것 같아. 자,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9.5에 N분의 P야. 맞아.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단위가 뉴턴미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턴의 공식에 보면은 F는 MA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렇죠?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F는 뉴턴이 되는 거고, M은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A는 중력 가속도가 되어서 9.8 m/s가 됨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겁니다. 맞죠? 아, 이것을 통해서 만약 이 단위를 뭐로 바꾸고 싶다. 킬로그램 퍼 미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킬로그램 퍼 미터로 한다면은 9.8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9.8을 여기 뉴턴을 9.8로 나눠주면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뉴턴이라는 친구를 9.8이라는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5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나누기 9.8분의 1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산기에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0.975에 그리고 n분의 p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뜻하는 이 p와 여기서 뜻하는 n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p는 뭐예요? 당연히 와트가 되는 거고 n은 rp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봤어도 뭔가 딱 캥기는 게 없어요. 대신 뭐 975, 956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익숙하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이 P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와트가 아니라 얘를 킬로와트 단위로 바꿔주게 되려면 여기에 뭘 해준다?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된다. 여기다가 뭐 해준다?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975 또는 956. 그러니까 2번과 3번 중에 답이 되는 건데 지금 킬로그램 퍼 미터를 물었으니까 뭐가 된다?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혹시 이게 왜 10의 3승이 곱하느냐? 킬로와트로 바꿀 때 킬로와트인가 봐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답은 알겠어요. 자, 0.975에다가 n분의 p가 나와야 돼요. 맞죠? n분의 p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n은 1이라고 생각할게요. n은 1이에요. n은 1이고 p가 1000 뭐 예를 들어서 와트라고 해볼게요. n은 1이고 1000와트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975가 나오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분명히 요 식도 우리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가 나와야 되죠. 얘가 뭐예요? 975 킬로그램 퍼 미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 대입했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975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대로 해볼게요. 975에다가 n은 뭐라 했어요? n은 1이라고 했죠. 그럼 p에 뭘 넣어야 돼? p에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뭔 말이에요? 얘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뭐예요? 1킬로와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n은 뭐가 돼요? 1이 되니까 어쨌든 요 값을 대입해서도 975가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뭐예요? 1 들어가서 97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공국전환을 V, 자속을 파이, 전기자 전류를 I, 전기자 저항을 R, 속도를 N이라고 했을 때 속도식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식은 여러분들 결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유도과정을 여러분들 아시면은 너무 쉬워요. 자, 이는 K 파이 N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자, 여기를 N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K 파이 분의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2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단자전압 V 마이너스 IRA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K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K는 뭐 K로 하든 K 다시로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에 계자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류 뭐라고요?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당연히 열로 들어가겠죠. 자, 그랬을 때 계좌 저항기의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계좌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좌 저항값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계좌 전류가 어떻게 돼요? 계좌 전류가 저항이 커지니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파이가 어떻게 돼요? 파이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파이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속도 공식을 써보는 거죠. K, 파이, V, 마이너스 IARA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자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속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 nRPM으로 단자전압 ET일 때 정격 부하에서 I의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기자장이 RA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정격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동기를 같은 전압으로 무부하 운전을 할 때 그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속도를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분권 전동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단자 전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ET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정격 부하에서 여기에 흐르는 게 IA이고 여기 흐르는 게 RA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이라는 값이 만약 무부하시가 되면 어떻게 바뀌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무부할 때도 한번 그려볼까요? 무부할 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무부할 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무부할 때 ET 이렇게 됩니다. 자, 무부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무부할 때 물론 여기를 계좌 전류가 흐르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계좌 전류 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 전압 강화, 즉 여기에 IA의 전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이 ET라는 전압이 전부 유기기 전력이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그냥 ET가 걸린다는 거예요. 무부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맞죠? 왜? 무부할 때는 부하 전류가 제로잖아요. 부하 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압가가 없기 때문에 이 ET라는 것 자체가 여기 다 걸리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기기 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에서 유기기 전력은 얼마예요? 자, ET 마이너스 IARA가 되는 거죠. 자, 유기기 전력이 ET-RA일 때 속도가 N이었대요. 자, 그러면은 유기기 전력이 ET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일까가 문제인 겁니다. 맞죠? 속도가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E는 K 파이 N이죠. 뭐 현재 같은 상황이니까 파이는 일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E랑 N이랑 뭐예요? E랑 N이랑 비례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ET 마이너스 IRA일 때 속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속도가 N이라고 했습니다. 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무부할 때 ET예요. 이때 속도는 X라고 해볼까요? X는 어떻게 되냐? X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X에다가 ET 마이너스 RA 한 값이 뭐가 된다? IARA 한 값이 N에 ET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니까 X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N에 ET에 ET 마이너스 IARA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찾아주시면은 어디에 있다? 선지 2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6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전동기 부하가 증가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또 타여자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여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의 속도가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의 속도가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k,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ARA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말은 자, 여기에 있는 IA의 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는 얘기죠. 증가된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증가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얘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뭐 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지만 사실 자,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하는 우리가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이건 뭐예요? 짐이에요. 짐. 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짐이 많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죠. 당연히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짐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속도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역기전력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E는 K, 파이, N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감소하기 때문에 역기전력도 감소한다.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동기의 전류가 증가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부하가 증가한다 라는 말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넣어줘야 기계적인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때 이 V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하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일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네, 8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 중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긴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기보다는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계좌 회로에 계좌가 어떻게 돼요? 단선이 생겼다고요. 그 말은 뭐다? 자속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N은 K 나누기 파이에 V-RA라는 식이 있죠. 자, 여기에서 자속이 어떻게 돼요? 이제 0이 된다는 말은 무한히 작아졌다는 얘기고 따라서 N이 어떻게 된다? 무한히 커졌다는 얘기니까 과속도로 되어서 위험하다라는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전동차용 전동기는 차동박 복권이 아니라 직권이 됩니다. 직권. 왜? 전동차는 토크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 무부하가 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직권 전동기에 여러분들이 회로만 아신다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예요? 직권이 되는 거죠. 무부하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전류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말이고 안 흐르게 되면 여기에 자속을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N은 K, 파이 분의 IARA에서 이 파이 값이 또 어떻게 돼요? 매우 작아지니까 N 값이 매우 커져서 위험 속도가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부하 변동에 대하여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직류 전동기는 분권 전동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한 11번 문제였나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다음 속도 특성 곡선 중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낸 전동기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왜? 직권 전동기는 자, 직권 전동기는 뭐 했어요? 토크랑
i랑 뭐 한다 했어요?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계좌랑 전기자랑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 했어요? K 파이 IA가 됐다 했죠. 따라서 즉 이 파이라는 친구가 IF가 된다 했죠. 파이가 왜?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는 거니까. 따라서 K 파이가 뭐야? IF I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IA 값과 여기에서의 IF 값과 여기에서의 I 값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K는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건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고요. 토크는. 속도는? 자,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전류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속도는 전류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토크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변함에 따라서 이 토크는 제곱으로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N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9번 보시면은 자, 부하 변동에 대해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게 뭐다?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가 되는 거겠죠. 직권 전동기. 보시면은 부하 그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잘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직가 분차. 순서가 뭐예요? 속도 변경률이 제일 큰 순서를 직가 분차. 직권 발전기가 직권 전동기가 속도 변동률이 제일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직류 직권 전동기의 속도 조정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래프 또 볼게요.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도가 잘 변하니까 속도 제어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이렇게 풀어왔고요. 자, 10번 갑니다. 자, 직류 전동기를 전부하 전류 이하 동일 전류에서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 가, 분, 차 기억하시면 뭐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조금 더 볼게요. 제가 개념에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부하 전류가 되겠고 여기가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한번 볼게요. N 그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를 뭐래요? 직 밑에서부터죠. 직, 가, 분, 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요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전부하 전류가 됩니다. 전부하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직류 전동기를 전부하 전류 이하 동일 전류에서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죠. 그 말은 지금 보시면 전부하 전류 이하인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위 이상인 부분이죠. 전부하 전류 이하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하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속도가 제일 큰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얘가 뭐예요? 얘가 직가분차 직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가동복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분권. 그 다음 차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하 전류 이하에서의 직가, 분, 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이건 뭐다? 직류, 직권 전동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바로,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2번,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는, 자, 전차에 쓰려면은 토크가 커야 됩니다. 뭐라고요? 토크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하 전류에 따라서 토크가 잘 변하는 친구가 뭡니까? 당연히 직권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토크가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속도는 어떻게 돼요? 토크가 크려면은 속도가
작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어때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속도 엄청 느립니다. 하지만 이 차를 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힘도 좀 덜 들어가고 속도도 더 빨라지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에 사용될 때는 토크가 크고 속도가 적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여기에 전원 전압 120V를 가했을 때 전기자 전류는 35A가 흐르고 회전수는 1300rpm이었다. 이때 계자 전류 및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원 전압을 150V로 올렸을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지금 전원 전압, 단자 전압, V만 증가시켜줬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를 묻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회전수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E는 K 파이 N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E와 N이 비례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E가 변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V가 변한 거죠. 그런데 이 V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E에서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V-IARA라는 식을 통해서 E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N이 변함에 따라 유기기전력 E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풀라는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분권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겹지만 여러분들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 120V를 가했다. 몇 볼트요? 120V를 가했대요. 120V를 가했대요. 그랬을 때 전기자 전류가 35A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35A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전수는 1300rpm이었다. 뭐라고요? 1300rpm이었다 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유기전력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상황 1번에서 1300rpm인 것을 상황 1번이라고 해볼게요. 상황 1번에서 유기전력 1을 한번 구해볼게요. 당연히 120에다가 마이너스 35에 전기자장이 0.4옴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0.4옴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0.4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5분의 2가 되는 거죠. 5, 7, 35니까 7이 14가 돼서 마이너스 14를 해주시면 되니까 106V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 2입니다. 상황 2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계자전류 및 부하전류 일정하게 하고 전원전압만 어떻게 해줬어요? 전원전압만 150V로 바꿔줬죠. 150V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회전속도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그랬더니 회전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문제죠. 그랬더니 회전속도가 얼만큼 됐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기전력을 구하게 되면 E라고 하는 친구는 150에다가 마이너스 35 똑같습니다. 0.4 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14라 했으니까 136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와 N은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106V일 때 속도가 어땠어요? 1300이라 했죠. 130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36일 때 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이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300에 곱하기 136에 나누기 뭘 해주시면 된다. 106을 해주시면은 속도 뭐가 나온다? N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N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답에 나와 있는 1668 rpm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 2번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14번입니다. 역기전력 100V, 회전수 800rpm, 그리고 토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자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E 값이 될 겁니다. E 값이 되는 거고요. 자, 회전수는 N 값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토크가 주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전기자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공식이 하나 기억이 나야 될 겁니다. 자, 어떤 공식이죠? 이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자, 9.5에 곱하기 n분의 p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위라고 했죠. 뉴턴 퍼 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와 같은 공식은 0.975에 n분의 p라고 되어 있고, 자, 0.975는 9.5를 9.8로 나눈 것이다. 왜? 뉴턴 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곱하기 미터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번째 식을 써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지금 전기자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역기 전력의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의 P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겠죠. 전기자 전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이 E가 뭐가 돼요? 역기 전력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역기 전력과 IA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 P가 되는 겁니다. 왜? 전동기에서 출력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토크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P는 뭐예요? E 곱하기 I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E 곱하기 IA가 된다고요. E 곱하기 IA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된다? 이 값이 문제에서 1.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0.975에 n은 뭐예요? 800이죠. e는 뭐예요? 역기전력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IA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된다? 1.6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얘 계산해 주는 건 뭐 1도 아니죠. 1.6에 곱하기 800에 그리고 나누기 0.975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약 13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네, 직류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10A이고 5kg 곱하기 미터의 토크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동기의 계자속이 80%로 감소되고 전기자 전류가 12A로 된다면 토크는 약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크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IA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80%로 감소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돼요? 10분의 8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IA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10A였는데 12A가 되었다는 말은 IA가 10A였다가 12A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곱해 주셔가지고 기존 토크가 얼마나 했어요? 5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주시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4.8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토크라는 것은 자속에 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속이 0.8로 감소했고 전기자 전류가 10분의 12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존 5에서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중권으로 감긴 직류전동기의 극수 2, 맥극의 자속수 0.09, 전 도체수 80, 부하전류가 12A일 때 토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보시면은 요식을 써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겠죠.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였어요? K, 파이, IA인데 K를 조금 더 가져오게 되면은 자, 2 파이 A분의 뭐가 돼요? P자 파이 I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A, B, P 이렇게 같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극수와 여기에 있는 A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를 안 하셔도 되죠. 왜? 같으니까 어차피 날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토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Z는 뭐예요? 전 도체수 8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를 구하시면 매극의 자속수니까 0.09가 되겠죠. 그리고 IA, 부하전류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뭐로 나눠준다? 2파이로 나눠주면은 끝이 나게 되는데 아마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선지에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얘는 원래 단위가 뭐예요? 뉴턴, 미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뭐로 나눠준다? 9.8로 나눠줘야지 어떻게 된다? 바뀌겠죠. 뭐로?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로.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1.4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전동기의 발생 토크를 묻고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뭐에 비례한다? 결국 I에 비례한다. I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직권에서만. 직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라는 조건은 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자기 포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죠. 부하전류가 많게 되면 자기 포화가 되어가지고 얘 i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i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에서는 뭐만 물어본다? 무조건 직권 전동기에서는 토크와 전류는 제곱에 비례한다.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네요. 네, 부하전류가 100A일 때 회전속도 1000rpm으로 10kg 곱하기 미터의 토크를 발생시키는 뭐가요? 직류 전동기가 60A의 부하전류로 감소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부하전류가 100이었는데 60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감소가 되었을 때 토크는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거죠. 회전 속도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100에서 60으로 바뀌었을 때 10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항상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조건 다 일정하게 했을 때 어떤 애가 변했어? 그럼 다른 애는 어떻게 되니? 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고 요거는 뭐 수능에서도 무조건 이런 게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야.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자, 토크는 분명히 K, 파이, I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자, 직권이라고 했습니다. 직권. 직권에서는 이 파이가 결국 뭐가 돼요? IF가 되고 IA가 되는 거니까 결국 KI 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I 제곱에 비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I가 어떻게 변했어요? 100에서 60으로 변했어요. 그럼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거죠. 그럼 100에서 60만큼 변했다는 건 0.6만큼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곱이니까 0.6의 제곱이면 0.36만큼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10에서 0.36, 10에서 36%는 뭐예요?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죠. 요거는 뭐다? 계산 문제 아닙니다. 개념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직류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거 몇 번 적는지 모르겠어요. 토크는 I 제곱이라는 식이 있고요. N은 I분의 1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짬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짬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좀 헷갈려요. 자, 헷갈리면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토크와 N과의 관계를 갖고 싶으니까 자, 얘를 자리를 바꿔주면 I는 뭐 N분의 1 해도 상관없나요? 자, 그러면 I 대신에 N분의 1 넣어도 되죠. 따라서 자, 토크는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관계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자, 20번입니다. 단자전압 100V, 전기자 주류 10A,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1옴인 전격 속도 1800rpm으로 전부하에서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약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계산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단자전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로의 저항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N 값을 줬어요. N 값을. 그러면은 토크를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되면은 요 식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토크는 9.5 N분의 P 요식 쓰면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뉴턴 곱하기 미터니까 자, 얘는 뭐라 했어요? 9.5 곱하기 N분의 P는 2 곱하기 IA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있고 9.5에 E는 뭐예요? V-IA-RA죠. 얘를 뭐로 해준다? IA로 곱해준다.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준다? N으로 나눠준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9.5에 지금 주어진 N은 1800이 되겠고요. 단자전압 100 마이너스 회로의 저항 곱하기 전기자의 전류 10에 IA가 뭐가 돼요? 전기자 전류 10이 되겠네요. 10 맞죠? 10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90, 900, 2분의 1 해가지고 뭐 대충 4.8 정도 나오겠습니다. 4.8 정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됩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2배의 속도로 2배의 토크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을 묻고 있죠. 그러면은 요 식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요 식을. 아까 나왔던 식인데, 자, 이 토크라고 하는 식은 9.55 곱하기 n분의 p라는 식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식을 가져오는 것도 그냥 뭐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토크식을 적어가지고 뭔가 이래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속도를 어떻게 줬어요? 속도를 바꿔줬죠. 속도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토크도 바꿔줬죠. 그랬을 때 전력 P를 묻고 있어요. 그럼 속도, 토크, P 있는 식이 뭐예요? 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끌어오는 거죠. 자, P는 토크에 N을 곱하고 뭐 9.5 나눠주는 거죠. 근데 9.5면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결론은 뭐예요?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토크와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가 몇 배? 2배. 속도도 2배. 출력은 4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2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해 두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개념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죠.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계자 저항기는 여기에 있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동 시에는 0으로 최소로 해준다고 했죠. 왜? 자, 우리가 기동시라고 하는 것은 자,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 n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가 커야 되죠.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되죠. 근데 뭐 기동 전류는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IA가 기동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얘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얘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기동 토크를 커주고 기동시 속도를 제로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것도 몇 번을 적는지 모르겠어요. K 파이 IARA죠. K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RA를 뭐로 나눈 거예요? 파이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0으로 해주고 싶어. 그럼 자속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속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계자 전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크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계자 저항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된다? 얘가 0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동 토크라는 놈은 자, 토크는 K 파이 IA가 되는 거죠. K 파이 IA가 되는 거죠. 뭐 IA는 신경 쓸 거 없다 했잖아.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그럼 파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커줘야 된다고. 파이가 커지면 IF가 커지고 그러면 RF가 감소하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답은 1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네모 안에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은 직권 전동기는 자, 직권 전동기는 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직권 전동기를 그려주시죠. 뒤에 분권 전동기도 나오니까 분권 전동기도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랬을 때 회전 속도가 위험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 n이라는 친구는 k 파이분의 v-iara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속도가 위험 속도가 된다는 말은 속도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고, 그렇게 되려면 자속이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직권계사에서는 무부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없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속 발생이 안 된다는 거고, 자속 발생이 되지 않으면 자속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고, 따라서 속도가 올라가서 엄청나게 위험한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직권 전동기에서는 그러니까 무부하일 때도 되죠. 무여자일 때도 되죠. 무여자가 뭐예요? 무여자는 다 되는 거예요. 왜? 여자가 없다고. 자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답이 뭐예요? 무여자로 해도 맞아요. 무부하도 맞고 무여자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여자가 돼야 됩니다. 왜? 무여자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 자속 발생이 어떻게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속이 작아져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분권에서는 무부하가 되더라도, 여기에 부하가 안 달리더라도,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더라도 결론적으로 여기에 걸린 전압만 존재한다면, 공급된 전압만 존재한다면 여기에 어떤 전류가 흘러요? RF분의 V라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위험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무여자는 맞는데 무부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다? 이번에 무조건 무여자가 와야 됩니다. 뭐 무여자도 답이 되겠죠. 무여자도. 근데 뭐 무여자는 당연히 선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4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00V이고 전부와 전기자 전류가 50A이고 전기자 저항이 0.35입니다.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전부와 전류의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 저항 값은 묻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분권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200V를 인가했습니다. 200V를 인가했어요. 자, 전기자 전류의 전동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50A가 있을 겁니다. 전기자 저항은 뭐라 했어요? 0.35이죠.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IA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동을 할 때 이 값이 기동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냥 운전을 할 때 뭐 운전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경우 정격일 때 IA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200V에다가 여기에 있는 유기기 전력을 E라고 했을 때 200V에서 E를 빼겠죠. E를 뺀 게 뭐예요? IA가 흐를 수 있는 원천적인 전압이 되는 거고, 얘를 0.35으로 나눈 것이 뭐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에 뭐라고요? 일반적인 전격 상태에서의 IA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어떻게 한다? 전부하 전류의 1.7배로 한다. 얘가 뭐예요? 전부하 전류죠. 자, 이 친구의 전류를 몇 배로 하겠어요? 1.7배로 한다고요. 1.7배. 근데 그냥 1.7배가 될까요? 자, 뭐라고 했어요? 기동 저항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7배로 되기 위해서 여기에 뭘 넣어줘야겠어요? 기동 저항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뭐 R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더해지겠어요? R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동시 전류죠. 지금 1.7 곱하기 IA는 기동시 전류죠. 기동시에는 속도가 뭐라 했어요? 제로라 했죠. 자, 그 말은 E가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E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이잖아요. 근데 N이 0이라며. 이게 0이라며. 그러니까 없어진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요 식을 어떻게 해준다? 요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R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자리 바꿔볼게요. 0.3에 플러스 R은 1.7. IA 값이 50A로 나와있죠. 50 분의 2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0.3을 어떻게 해준다? 양변에 빼주면 되겠죠. 0.3. 요렇게 해주시면은 약 몇 옴이 나온다? 선지에 있는 2옴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동기, 증규 전동기 문제풀이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